네, 홍련학 TV의 민심원 천심 또 다른 출연자를 모셨습니다. 뭐 이분은 일반인이라고 얘기하기는 대단히 송구스러운 분인데 30년 가까이 현직 기자로 활동하다가 MBC 스포츠 사장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오신 김에 여러 가지 좋은 생각을 갖고 계셔서 앞으로 좀 격주라도 좀 나오셔가지고 현재 우리 민심의 소재에서 좀 문제가 되는 부분을 좀 심층 좀 분석하시고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꼭 좀 이따 끝나고 다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기암 전 MBC 스포츠 사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조사님 잘 계셨어요? 예, 잘 지냈습니다. 예, 오늘 뭐 하실 말씀이 예. 뭡니까? 최근 며칠 사이에 참 웃기는 정치인들의 말과 사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정치계와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질 코미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어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 동생의 위장 이혼설에 대해서 자신의 형도 이혼했는데 이혼한 저와 정기적으로 잘 만나고 있더라. 조국 후보의 동생이 이혼한 뒤에 전처 가족과 전처와 가족이 자주 어울리는 것이 무엇이 문제냐라고 자유한국당에다 화살을 날리고 있습니다. 지금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의 초점은 이혼한 남녀가 다시 자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가 아니죠. 조국 후보의 가족 일가가 소유한 사립학교 운영 과정에서 조국 후보 동생이 기술보증보험을 통해 대출받은 51억 원의 채무이행을 회피하기 위해서 위장 이혼을 한 것이 아니냐 한 것이 문제의 초점입니다. 그런데 박주민 의원은 문제의 초점은 덮어둔 채로 우리 형도 이혼한 전처를 자주 만난다. 그러니 조국 후보의 동생의 이혼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엉뚱한 논리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예. 누가 조국 후보 동생이 이혼한 게 문제라고 그랬습니까? 이혼한 뒤에 가족 모임을 자주 가졌다는 게 문제라고 누가 말했습니까? 정치인의 논리가 이렇게 엉터리일 수 있는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의 초점을 흐리기 위해서 자신의 가족 이야기까지 이용하고 있다. 참 한심한 이야기죠. 박주민 의원은 또 조국 후보가 사모펀드에 투자한 것이 무엇이 문제냐? 조국 후보가 가지고 있던 주식을 팔아서 사모펀드 투자를 했는데 이것은 오히려 권장되고 있는 일이다.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습니다. 정말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수백 명의 공직자가 정부 고위직에 새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수백 명의 고위 공직자 가운데 사모펀드에 투자한 경우는 조국 후보 단 한 사람밖에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죠. 더구나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이 지배적 주주로 활동하는 사모펀드가 관급 공사로 돈을 벌고 있다면 야당으로서는 충분히 그 내용을 살펴볼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국 후보의 74억 원 투자 약정 전말에 대해서도 검증의 돋보기를 들이대야만 합니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14일 서울 광화문에서는 2019 자주통일대회 행사가 열렸습니다. 민주노총 등 53개 진보단체가 모인 민중공동행동이 개최한 행사인데 주제는 남북공동선언 이행,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 아베 규탄 등이었습니다. 서울 광화문에서 한미동맹 해체, 미군 철수를 외치는 행사가 성대하게 열렸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힘들지만 초등학생, 중학생들 등 30명의 청소년으로 구성된 합창단이 자유한국당 해체를 요구하는 노래를 불렀다는 것은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청소년 통일선봉대라는 이름의 합창단은 자유한국당이 미국과 일본을 추종하고 매국을 일삼는다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아기 공룡 둘리, 나라라 슈퍼보드 등 친숙한 만화영화 주제가 등의 가사를 바꾸어 부른 합창인데 가사를 보면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자한당은 토착 외국,
친일파 자한당 해체해 일본 손잡고 미국 섬기는 매국노 자한당, 총선은 한일전 자한당 해체 등을 불렀고 무대 아래 행사 참가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이들을 응원했습니다. 초등학생들까지 정치적 행사에 동원하고 프로그램에 출연시킨 것은 참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우리나라에선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어린이들을 출연시키는 경우가 흔하지만 사실 어린이들을 상업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중국에서도 어린이들을 상업적 목적으로 출연시키는 프로그램은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보 단체들은 어린이들을 아예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것입니다. 정치적 행사에 어린이들을 내세워 자신의 정치적 부여를 외치게 한다. 이거 문명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분별없고 한심한 사람들입니다. 지금 진보 단체들은 어린이들에 대한 일종의 정신적 학대를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요즘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전 민정수석 비서관이 반일 운동에 선봉해서 슬그머니 뒤로 빠진 것과는 달리 기초지방자치단체나 청소년들의 반일 운동,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 전국 138개 기초자치단체는 일본 수출규제 공동대응 지방정부연합이라는 단체를 결성하고 일본 지방자치단체와의 자매 결연 활동을 일절 중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네. 또 지방자치단체가 구매하거나 임대해서 사용하는 물건 가운데 일본 제품이 있다면 구매나 임대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한 조치는 대한민국이 기업 비밀을 이유로 일본에서 수입한 전략물자 불화수소 39톤의 행방을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렇게 반일 운동에 열을 올리고 있는 것은 참 어이없는 일입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의 반일 운동이 현재 한일 갈등 해결에 무슨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히스테리적인 반일 운동을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그냥 일본과 완전히 적국으로 지내자는 것입니까? 일본은 어제 삼성전자가 수입을 신청한 포토레지스트 수출을 허가했고 삼성전자는 6개월분의 포토레지스트를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는 일본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물건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해야 한다면 지방자치단체들이 이처럼 일본과 적대적인 관계를 조성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거창하게 전개하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생각해 볼 일이죠. 지금 청년 실업이 매우 심각한데 청년 일본 취업 박람회마저 열지 못하도록 하겠다 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방침입니다. 이건 자유행위죠. 참 어리석은 자유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죽하면 일본의 아베 총리마저 일본 취업 박람회를 열지 못하도록 하면 한국 청년들이 곤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입니다. 일본이 현재 우리나라에 군사적 위협을 가하는 것도 아닌데 마치 전쟁이라도 치를 것처럼 일본을 비난하고 징후하는 것은 웃기는 일이죠. 지방자치단체에 이같이 빗나가고 과열된 반일 운동은 내년 총선을 한일전으로 끌고 가겠다는 정부 여당의 방침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현 정부의 모든 관심은 내년 총선에 쏠려 있는데 어제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민주당 지지자들 200명을 청와대로 불러 모아서 우리는 원팀이라고 강조한 것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민주당 지지자가 아니라 민주당 당직자들입니다. 이야기의 방향을 돌려보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매우 튼튼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가 위험하다는 가짜 뉴스가 나돌고 있다. 이를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속아 웃을 이야기입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튼튼하다고 강조했던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올해 1, 4분기 경제 성장률 OECD 국가 가운데 꼴찌, 수출 8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상장사 영업이익 1년 만에 40% 급감, 기업 파산 사상 최고 수준, 실업자 20년 만에 사상 최악,
제조업 일자리 2년 만에 15만 개 멸실, 개인 파산 전년 대비 8.2% 증가, 중산층 붕괴, 저소득층 근로소득 37% 급감 등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 같은 상황을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기초체력 든든하다고 생떼를 쓰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입에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 1인당 GDP가 8만 달러가 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이건 완전한 헛 말씀입니다. 사실 미국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한국 경제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내놓은 적이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2050년이면 대한민국 1인당 국내 총생산 GDP가 8만 달러에 달해 일본을 제치고 미국 다음가는 고소득 국가가 될 것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가 2017년 1월입니다. 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넉 달 전 이야기죠. 예. 그때만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전 세계 경탄의 대상이었습니다. 북한과 평화 경제를 하지 않아도 일본 경제를 추월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칠 때였고 전 세계 경제계가 그 사실을 인정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탈원전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밑받침이었고 기관차였던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값싸고 안전한 에너지 원자력 발전을 없애고 태양광 발전소, 가스 발전소로 전기를 일으키겠다는 뚱딴지 정책을 발표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은 크게 낙담했습니다. 경제 발전의 동력을 스스로 파괴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습니까? 탈원전 그리고 소득주도 성장, 주 52시간 근무 이 세 가지 엉터리 경제 정책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한없이 추락하고 있습니다. 네. 2050년에 무슨 수로 1인당 GDP 8만 달러를 달성합니까? 미국의 블룸버그 통신이 지난달 대한민국은 문재인의 사회주의 실험 때문에 무너져 내렸다고 보도했습니다. 물론 이 기사도 문재인이 볼 때는 가짜 뉴스겠죠. 네. 블룸버그는 한때 아시아의 호랑이였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개집 신세가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개 어쩌고 하니까 이게 북한에서 나온 보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북한 김정은이 한 말이 아니고 미국 통신사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 너무 동떨어진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면 가짜 뉴스다. 본인의 마음에 드는 뉴스가 진짜 뉴스다. 대한민국 경제는 튼튼하다. 이렇게 착각에 빠져서 살고 있는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정말 한심하고 답답하기 그지없는 일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동떨어진 그 세상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네, 별 생각이 다 듭니다. 예. 정말 의도적으로 경제를 망치려고 해도 이만큼 철저하게 망칠 수는 없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그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문재인이 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분들의 이 국민을 다루는 정치를 하는 하나의 그 본색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 나라의 대통령이 돼서 일부러 경제를 망가뜨리겠다 해서 망가뜨리는 것은 아니고 예. 문재인 대통령도 어떻게 잘해보려고 하겠죠. 그러나 워낙에 본인의 전문 지식이 일천하고 주변에 모여있는 참모들이 정신없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국정이 이렇게 갈팡질팡 엉망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뭐 그렇게 하기를 좀 다행입니다. 저는 그나마 그렇게 그나마 좀 좋게 봐주려고 좋게 그렇게 봐주시니까 그렇게 좋게 봐주려고 하기만 해도 하면은 그나마 다행입니다. 참 이 현상을 보면 정말 이 사람들의 생각이 나라를 한번 철저하게 말아먹어 보겠다 이런 결심을 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적도 있을 정도입니다. 예, 뭐 그렇습니다. 차츰 뭐 다음에도 또 한번 그렇게 얘기해 주시기라고 여기에 댓글이 나왔는데 무역업 종사 중인데요. 통계 상관없이 현장에 있어 보면 망해가는 게 눈에 보입니다. 이렇게 댓글 달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조기양 사장님을 명망 있는 언론인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해주니까 이해가 잘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 부끄럽습니다. 다음에도 좀 나와주시고 또 조국 얘기는 누구나 어떻게 그런 사람을 법무장관으로 이 문정권 이해가 안 돼. 뭐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한계라고 봐야죠. 예. 근데 국민과 나라는 망해가는데 어쩝니까? 예, 참 대안을 찾아야죠. 대안을. 예. 알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지혜가 나올 줄 알겠습니다. 자, 일반인의 특별한 생각 홍영학 TV에서 보내드리는 매주 화요일 11시부터 1시간 보내드리는 민심은 천심 시간. 오늘도 다양한 얘기를 가지고 가감 없이 우리 시중에 다니는 국민들 사이에 있는 그런 민심 얘기를 전해드렸습니다. 보시는 분들 많이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좀 다른 생각도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게 현실이고 이게 우리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많이 생각해 주시기 바라고요. 민심은 천심은 여러분들이 꾸려가는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래 나가는 그 자막을 보시고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더 알찬 프로그램이 되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